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은 그 교사학습 모형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썼던 그 목록 거기에서는 빠뜨렸는데 이제 교수학습 이론 정리하면서 보니까 협동학습 부분이 빠뜨려서 제가 하나 오늘 더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동학습 모형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고 협동학습 모형에서 이제 대표적인 모형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략적인 특징으로 이제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제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모둠을 이뤄서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 분담을 하여서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 서로 이제 도움을 얻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학습을 이뤄나가는, 그리고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협동학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소집단 학습과 그 협동학습, 현재적에서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협동학습과의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소집단 학습은 이제 그 무임승차 효과라고, 모둠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소수의 학생들의 덕을 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제 봉 효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이제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좀 협력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좀 더 이렇게 요소를 가미해서 현대적인 이제 협동 학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는 다르게 협동 학습이 가지고 있는 수업의 특성은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원 서로 도와주는 역할,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개별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에게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감을 다 해야지만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질적 집단 구성은 학생들의 그 성취 수준이 동일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질적 집단 구성이 아니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집단의 성격이, 집단 내 모둠 내에서 학생들의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형 알아볼 모형,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스테드 모형입니다. 이제 STAD 모형인데 한글로 하면 이제 성취 과제 분담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드 모형은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스테드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이냐면 향상 점수를 통해서 모든 보상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스테드 모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원래 그 모둠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래 성적이 있죠. 공부를 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성적이 기준점이 돼서 그 기준점보다 얼마만큼 본인이 향상되었는지, 그 향상된 점수를 어, 그 모둠의 보상의 기준이 되는 점수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학생에게도 기회가 있고, 또 좀 성적이 원래 낮았던 학생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본인이 했던 것보다 이제 얼마만큼 향상됐는가 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공 기회 균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모둠 학습, 협동 학습이니까 그 개별 책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보상을 하지 않고 모둠 보상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모둠의 그런 성적을 전부 다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스테드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스테드 모형과 같이 이제 다뤄보는 내용이 보통 이제 TGT 이제 모형인데, 이제 스테드 모형은 기출도 많이 나오고 좀 중요한데, 반면에 TGT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지만 스테드와 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임 토너먼트라고 하는 약자를 따서
팀, 게임, 토너먼트 그 약자를 따서 TGT 모형인데요. 이제 스테드는 그 개인적인 그 퀴즈를 통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얼마만큼 향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점검을 하죠.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TGT 모형은 학생들끼리 서로 다 같이 배우고 토너먼트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너먼트 게임에 얻는 그 점수를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테드는 이제 향상 점수를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하지만 TGT는 그 게임 점수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스테디에 비해서 좀 외제적인 그런 동기를 자극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직소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학습 모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이 스테드와 직소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직소는 이제 과제 중심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극단적인 이제 상호 의존적인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서 개별 책무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구성원이 4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원 모둠입니다. 학생 한 모둠 안에 학생이 이제 4명이 있고 이 학생들 각각 4가지 주제를 맡아서 이 주제를 맡은 다른 모둠의 학생들끼리 전부 다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가 모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4개라면 이제 각 원모둠에서 같은 주제를 할당받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자 1번 주제 모인 학생들 담당하는 학생들 모여서 1번 주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2번 주제를 맡은 학생은 2번 주제 모인 애들끼리만 모여서 2번 주제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전문가 모둠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 모둠으로 돌아가서 이 원 모둠에서 1번 주제에 대한 내용은 그 1번 모둠에서 1번 내용을 전문가 모둠에서 배워온 학생에게 들어서 이제 모둠원 전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주제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전문가 모둠에서 배워온 학생에게 직접 들어서 이제 익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4번 이 주제를 전문가 모둠에서 잘 안 들어온 학생이 다시 원 모둠에 되돌아왔을 때에는 4번 모둠을 자기 원 모둠원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한 명이라도 대충 할 수 없고 잘 전문가 모둠 가서 잘 들어가지고 와야 원 모둠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개별 책무성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퍼즐이라는 퍼즐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즐을 끼워 맞히는 그런 모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니까 직소 모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직소 모형은 이제 제 영상 말고도 이제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직소는 이제 직소 1, 직소 2, 직소 3로 이제 나눠지는데 각 세 가지의 특징은 이제 좀 차이점은 직소 1은 이제 모둠 보상을 하지 않고 개별 평가만 한다는 것이고요. 직소 2는 이제 스테디의 그 평가 방법처럼 향상 점수를 기초한 모둠의 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평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직소 3는 직소 2에다가 추가로 퀴즈를 대비할 시간과 기회를 좀 준다는 것이 이제 직소 2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평가가 직소 2 같은 경우는 이제 원모둠에 되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면 따로 정리할 시간 없이 바로 평가를 시작해 버리는데 직소 3는 좀 이렇게 평가에 대비할 시간을 좀 주어서 학생들 개개인으로 좀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 2와 3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동학습 모형 같이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테드와 직소 모형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스테드 같은 경우는 순서보다는 이런 향상 점수에 기초한 것이다. 직소 모형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직소 모형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사학습 모형 다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평가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